전 세계를 다니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널리 알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94,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생전에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이 영화 김복동에 잘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죠. 하지만 영화 김복동은 우리 곁에 남아있고 최근에 국내 유일의 독립영화상 들꽃 영화상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영화 김복동의 송원근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송원근입니다. 그리고 들꽃 영화상에서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 수상하셨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이라는 게 말이 좀 뭔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대상, 다큐멘터리, 감독상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사실 없던 상을 만들어준 상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이 김복동이라는 영화가 이 영화 자체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의미, 김복동 할머니 살아온 삶, 그것 자체가 들꽃 영화상과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본수상은 안 되더라도 특별히 심사위원들이 언급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든 상이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이고 그 상이 또 김복동 할머니가 살아오신 어떤 삶의 궤적 이런 것과 굉장히 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실질적으로 대상이나 다큐 감독상 이런 게 아니라 심사 특별 언급을 해서 없는 상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 자체가 김복동 할머니의 어떤 걸음과 굉장히 닮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송 감독이 지금 뉴스타파 PD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2013년부터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언론 운동 같은 것에 대한 다큐들도 많이 제작을 하셨잖아요. 예, 뉴스타파에서 최승호 전 MBC 사장 지금 뉴스타파 PD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뭐 자백 또 제작을 했었고 공범자들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었고 꾸준히 우리 사회가 언론이 어두운 암흑기에 있을 때 계속 이런 언론 문제도 짚어왔었습니다. 네. 그런 분이 왜 김복동 영화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나요? 이 김복동 할머니의 영화는 사실 이제 2018년 10월경부터 기획을 해서 이 작년 8월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제 말기 암 투병 중이셨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고 나면 그냥 남는 것이 없이 그냥 다 사라져버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살아왔던 길, 내가 남겼던 것, 그리고 앞으로 남은 미래 세대가 알아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것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할머니의 뜻이 있었고. 아, 할머니의 뜻이 있어서 이 영화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당시 이제 정의기억연대 그다음에 미디어몽구, 미디어몽구 김정환 씨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할머니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들 의견 교환을 하고 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수집을 해서 기획하고 제작을 하게 된 것이죠. 2018년 10월부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품 완성될 때까지 시기가 한 1년이 훨씬 넘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봉은 8월이었으니까 개봉까지를 보면 한 10달 정도 걸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작하면서 가장 중점 뒀던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걸?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김복동이라는 사람의 삶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저 김복동이라는 어떤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둬서는 안 된다. 할머니 김복동만 보면 안 되겠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 자체를 전체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 그러니까 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김복동 할머니는 92년 1월 달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 이후로 쭉 걸어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운동이 걸어왔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 속에서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들었었고 언제 또 좌절했었고 좌절한 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이 운동을 끝내려고 정말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싸워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안에서 보여줘야만 이 영화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 역사, 이 도도한 역사 속에서 김복동이라는 사람, 특히 일본군 위안 피해자들,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 할머니를 만나셨고 주변에서 계속 찍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할머니를 만난 거는 저는 2018년 11월이 돼서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제안을 처음 받고 했을 때 할머니께서 이제 암 투병이 중이셔서 계속 만나려고 약속을 하려고 하면 응급실에 계속 실려 가시고 뭐 이렇게 다음 만나기로 한 날 병원에 실려갔으니까 다음에 봬요. 병원으로 가도 주무시고 계시거나 이렇게 수혈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봤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제가 그렇게 많이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2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쭉 기록되어 온 어떤 사진이나 음성, 자료들,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영화의 기본 베이스로 김복동이 살아온 어떤 걸음으로 큰 걸음들을 두되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 제작진들이 하자라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큰 줄기 같은 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숱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사실은 이게 지금도 김복동 할머니 생각하면 울컥한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떤 현장에 나가서는 좀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시고 힘든 표정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현장에서 굉장히 기쁜 표정, 또 집에 돌아와서는 또 한없이 또 이렇게 좀 몸을 풀고 그냥 편안하게 좀 쉬고 계시는 모습, 그러다가도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내가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일념 하나로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영화에는 1시간 40분밖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김복동의 시간들을 저희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작 김복동 할머니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 손짓이나 움직임, 표정을 송원근 감독은 계속해서 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알고 있던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과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느껴진 모습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도 그렇고 김복동이라는 어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가 이런 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지도 못했고 감히 제가 다가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거의 100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아있는 역사이신데 그런 문제를 제가 감히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할머니 계시는 방에 문지방 이렇게 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굉장히 삼자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할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김복동의 삶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김복동이 걸어온 길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랬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그 확인한 것들을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취재를 하러 다니고 아는 동생을 만나러 다니고 실제 거주하셨던 부산 다대포항을 가고 뭐 이런 취재 과정, 제작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굉장히 무섭고 좀 어떤 다가가기 쉬운 그런 건 아니었었지만 나중에는 좀 마음속에 이게 계속 좀 남아 계시는 그런. 그렇게 좀 저 혼자 일방적인 짝사랑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좀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화해치유재단 그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맞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김복동 할머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뭐 이러이러한 건 문제가 됐고 잘못됐고 이것 빨리 해체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희도 더 챙겨보고 더 애써 볼게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대뜸 하시는 말이 아이고 말만 저한테 그런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전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영화 제작 중일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겠네요. 저희가 할머니 돌아가실 즈음에서 이 다큐는 그냥 어떤 일반 40분에서 50분짜리 다큐가 아니라 극장에서 걸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할머니의 숨소리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전환을 했었고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이제 따뜻한 이제 온기가 아직 남아 있을 때 그냥 혼잣말 할머니 들릴 정도의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책임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자, 국내 유일의 독립영화상입니다. 들꽃 영화상에서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 수상한 영화 김복동의 송원근 감독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영화 만들면서 할머니와 에피소드 같은 것들 좀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하신다면요.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아픈 모습만 보다가 2018년 11월 23일 날 할머니께서 제일조선학교에 5천만 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기부를 하신 그 행사를 할머니 방에서 열거든요. 그냥 행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방에 할머니 이제 편찮으시니까 이불 덮고 옷만 이렇게 가지런히 좀 입으시고 머리 좀 단정하게 이렇게 매만지신 다음에 앉아서 행사 전달식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끝내고 나서 제가 할머니께 기분이 지금 어떠시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렇게 멀쩡한 인터뷰를 한 적이 그때 딱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분이 만점이라고 하시면서 왜 만점이냐고 했더니 이게 쓰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잘 받들어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활동, 내가 해야 되는 활동들을 원 없이 하고 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그런 말이 좀 몽환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꿈에서 이게 나오는 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누워있는 모습만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었고 할머니는 평생을 희망을 잡고 살아왔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 그 희망에 꽂힌 게 아니라 사실은 김복동 할머니 같은 일본군 위안 피해자에게 희망이란 단어가 사실 손에 잡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수십 년간을 쌓아도 단 하나가 바뀌기가 힘든 그 시절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했었던 그 희망보다 저는 그 잡았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왔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희망을 부여잡기 위해 지푸라기 하나라도 부여잡는 심정으로 살아왔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좀 깊게 다가왔었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때 받았던 인상 이런 것들이 제가 영화를 작업을 하면서 절대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자리 잡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그 희망을 현실화시키는 의무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제대로 실현시키지도 못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뭐 윤미향 의원을 둘러싸는 의혹이라든가 뭐 정의기억 연대, 뭐 유영수 할머니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정의기억 연대 말고 또 나눔의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송 감독은 이 최근의 논란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참 궁금해하네요. 말씀 참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김복동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죄, 공식적인 사죄를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그 공식적인 사죄를 내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그때는 그저 이렇게 김복동 할머니의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걸로만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떤 지금의 상황 같이 이제 어떤 뭐 이제 정말 이용수 할머니나 기론옥 할머니 살아계신 분들도 이제 많지 않고 그나마 살아계신 피해자 할머니들도 말씀하는 거나 거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한 상황들이 지금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특히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내부의 적이라고 할까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날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것을 김복동 할머니가 좀 미리 좀 아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은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잘잘못은 당연히 검증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떤 할머니들의 노력들까지 훼손되는 어떤 이런 작금의 사태 같은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더 딱 부러지게 질문 드려볼게요. 김복동 할머니가
바라시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저는 1992년 1월 8일 수요 시위 때부터 지금 수요 시위를 할 때까지 계속 주장하셨던 것은 뭐냐면 일본 정부가 우리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했던 그 행위가 범죄 행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예. 그 범죄 행위를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사죄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합니다라는 말 말고 예. 우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거 알고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야지 뭐 애둘러서 뭐 마치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해라.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에게 보상, 위로금 이런 것이 치유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배상해라라는 것이고 지금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이 사태가 왜 이런 건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해라라는 것이 지금 92년 1월 8일부터 지금까지도 할머니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전 요즘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30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요 시위만 했던 것만 해도. 강산이 3번 변했어요. 예. 그럼 그동안에 수많은 할머니들의 증언, 기록들, 영상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왜 다시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논란만 더 확대를 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걸 또 많이 그 송원근 감독께서 보셨잖아요. 네네.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혹시라도 그 자료들 기록들이 너무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까? 저희가 본 것은 사실 김복동 할머니 관련된 어떤 그런 기록들 위주였었고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어떤 활동 영상부터 시작해서 사진, 음성 모든 문서들도 그렇고 다 남아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이제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시라고 알고 있고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2007년도에 미국과 의회에 가서 또 증언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시 또 나중에 어떤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이런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펼쳐 있다면 이걸 누군가 좀 중심을 잡고 이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하고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뭔가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통합해서 정부가 사실은 좀 이거를 저는 좀 책임을 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관련 자료마저도 여기저기서 나눠져서 관리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최근에 KBS가 9시 뉴스에서 그 당시의 영상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도 너무나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 영상들마저도 이제 와서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많은 관객들의 반응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2018년 8월 8일 날, 19년 8월 8일에 이 영화가 개봉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한 50, 60, 60여 차례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화를 보셨던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내가 사실은 몰랐는데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라는 것 때문에 부끄럽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들이 가장 많았었고 그것이 이 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2808님 지난해 정말 인상 깊게 본 영화였습니다. 감독님 인터뷰 반갑습니다. OST 윤미래의 꽃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의견 주셨고 5237님 김복동 할머니께서 지금의 논란을 알았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안타깝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김복동 할머니가 만약에 이 사실을 지금 현재 알고 있었다면 둬라. 어차피 시간을 흘러가고 역사는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게 옆에서 지류가 흘러오고 흙탕물이 튀긴다고 해서 큰 도도한 강물이 이렇게
저기 꺾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영상 같은 걸로 확인했던 어떤 김복동 할머니 성정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영화 김복동을 만들고 나서 그 송원근 감독의 이전과 이후에 여러 가지 시각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어떤 계획들 활동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사실은 이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제 스스로 가졌던 어떤 이런 사명감 같은 것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그 이전까지 어떤 다큐멘터리 작업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비슷한 게 접근해서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좀 영화를 작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기록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취재 결과, 취재가 되는 과정, 만났던 사람들, 어떤 갔던 장소들, 영화가 개봉되고 그다음 이후에 어떤 상황들까지 쭉 기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 역시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이 영화를 연출하는 이런 과정들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을 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조금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영화 김복동의 주제가입니다. 윤미래가 부르는 꽃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영화 김복동의 송원근 감독과 말씀 나눈 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